보로노이가 글로벌 제약사 3곳 이상과 연내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방암을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신약 후보 물질을 두고 글로벌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성사된다면 지난 2022년 상장 이후 첫 번째 기술 수출이 될 전망입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이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보로노이 대표가 이 인터뷰에서 직접 이런 사실을 밝혔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로노이는요, 지금 표적 항암제, 차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3월에 글로벌 임상 일상에 진입한 유방암 치료제 후보 물질 VRN10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의 다른 항암제와 병용해서 쓰는 병용요법으로 활용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김대건 보로노이 대표는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VRN10과 같은 단백질, 그러니까 허투 단백질을 타깃하고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현재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헐투 ADC 개발사들 다수로부터 본인들 ADC와 저희 약물을 같이 병용하자는 공동 개발 혹은 라이센스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딜 관련해서도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허투는요, 이 유방암이나 위암 등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 산큐가 개발한 글로벌 1위 ADC 항암제인 엔허투가 바로 이 허투를 억제하는 제제입니다. 이 보로노이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시장을 독점한 엔허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신약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인데 여기에 보로노이의 약물을 함께 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 중에는요, 엔허투로 치료를 한 뒤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에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충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빅파마들이 지금 엔허투를 개발하고 있는데 보로노이 약물이 여기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일단 비임상 결과로는 그랬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보로노이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이 VRN10이 엔허투의 내성이 있는 유방암에도 높은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VRN10이 또 설사나 피부염 등 기존 약제의 이 부작용을 탁월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항암 신약 개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뇌혈관 장벽 투과율 역시 이 경쟁 약물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VRN10은요,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연내 임상 1상 완료가 목표입니다. 또 연말에 개최될 이 유방암 학회에서 추가적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폐암 신약도 상장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달 나온 발표가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폐암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이걸 주 타깃으로 하는 VRN11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3세대 폐암 신약의 내성을 보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4세대 폐암 신약 후보인데요. 보로노이는 최근 미국 암학회에서요, 임상 1회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적은 용량으로도 폐병변이 50% 이상 개선이 됐고 폐암 환자들이 많이 앓는 뇌전이암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용량을 4배 이상 늘렸을 때도 강하게 됐을 때도 부작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보로노이의 설명입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에서 1차 치료 이후에 넘어가게 되는 2차 치료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경구약이 전 세계에서 없기 때문에요. 또 경쟁사인 미국 제약사 블루프린트 메디슨스라는 곳도 이 EGFR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이 VRN11을 2차 표준 치료제로 선점을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C797S 환자에서 뇌에 있던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폐에 있는 암이 이제 50% 이상 줄어드는 약효를 40mg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 지금 160mg에서 240mg 투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 호주, 홍콩,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이런 다국가 임상을 통해서 2026년도에 가속 승인 받는 걸 목표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보로노이가 지금 상장한 지 한 3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 상장 이전에는 기술 수출 이력이 꽤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 사이에 뭔가 좀 우여곡절도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때 그 상장 전까지요, 이 5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거는 이 당시에 미국 바이오텍 2곳에도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금액이 공개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당시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고요. 또 큐라클 등 바이오텍들을 발굴한 것으로 유명한 이 DS 자산운용에서도 당시에 보로노이가 상장하기 전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유망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상장 이후에 보로노이의 기업 가치는 당초 기대됐던 1조 2천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 그쳤죠. 결국 이대주주였던 DS 자산운용은 지분율 약 7%에서 현재는 1% 미만으로 추정될 정도로 이른바 손절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로노이의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임상을 넘어서 임상에도 진입을 하면서요, 가치가 다시 높아진 겁니다. 현재 보로노이의 시총은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기술 수출 성과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매출이 0원입니다. 영업 적자도 지난해 300억 원대로 확대가 됐고요. 바이오텍 특성상 이 기술 수출을 하지 못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 바이오텍 기술 수출 건도요, 2건 모두 반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지 않겠다, 너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반환을 하면서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로노이는요, 계약 해지권은 이 물질의 효능이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사의 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유력하게 꼽히는 후보 물질인 VRN10이나 VRN11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로노이는 연내 기술 수출을 체결을 해서 대규모 계약금을 받아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대균 대표의 이 자신감이 실제 현실로 증명이 되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